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로 떠나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넘어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쌀값 폭락,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인 통계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차 도민공청회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순천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했습니다. 고흥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누구 소행인지 역추적도 어려워 처리하는 데 애꿎은 혈세가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세계로 떠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던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 과열의 완화 등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등장인물의 대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는 건 시간 문제야. 왕이 칼끝에 벽을 묻혔어. 현재야, 이제는 날 용서해라. 대문호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을 다녀온 학생들에게는 글귀 하나하나가 남다릅니다. 햄릿, 사느냐 죽느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난 사는 것을 선택했다. 영국과 독일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돌아온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 여행으로 끝내지 않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보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 속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간 서열화 현상의 완화와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등 학생들의 시각에서 본 다양한 정책 개선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각각의 서열화를 해체시키고 천천히 평준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저희들의 마음가짐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방대학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음식을 먹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를 자세히 알려주고 지금도 미디어 교육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 조금씩 더 많이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복지 지원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도 눈길을 끕니다. 의동식 의료라든지 원격 의료를 실시하는 까닭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그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 의료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의 미래부터 의료와 복지, 환경 등 사회 문제 정책적 개선안을 제안한 학생들. 58명의 학생들이 내놓은 의견은 보고서와 수필, 만화 등 방식으로 쓰여 오는 11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의 졸업과 함께 모두 10권의 책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학기 대책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농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부 쌀 정책을 결정하는 통계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2년 농림부에서 시작한 양곡 소비량 조사.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승인 통계인데 1998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수행해 매년 1월 공표합니다. 농업 관계자들은 정부와 현장의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 이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예상했던 2023년산 초과 생산량은 9만여 톤. 2022년 25만 톤에서 한 해 만에 15만 톤이 줄어든 양이었지만 결국 정부 예측과 달리 재고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9만 톤 남는다고 처음에 발표했던 게 15만 톤을 별도로 정부가 빼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통계가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실제 통계조사 방법을 들여다봤습니다.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은 지난해 기준 1,400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35%인 500가구가 농민과 농업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900가구만이 일반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 행태 등 유사한 식생활 관련 통계조사가 수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민의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의 비중, 2인 가구의 비중,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의 비중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나온 결과여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적다 보니까 1천만 명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앞서 해당 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 실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질문지에도 문제점들이 확인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주당 외식 횟수를 묻고 8개 품목에 대한 6개 문항을 킬로그램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이 아닌 메뉴여도 가정에서 한 끼를 먹을 때 소비되는 쌀의 양과 동일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반영돼 실제보다 쌀 소비량이 과다하게 추계되고 무게 측정 오차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햄버거, 피자 등등에서는 쌀이 전혀 소비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은 끼니 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집에서 먹는 만큼의 쌀이 소비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오는 2027년에 들어서야 표본 등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반복되는 쌀값 대란에 정확한 양곡 소비량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등 근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차 도민 공청회가 어제 고흥에서 열린 가운데 용역사가 3가지 의대 설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역 주관사인 에이티커닉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은 의대 설립 방안과 관련해 단일대학 2개 병원, 단일대학 1개 병원, 공공의료원 등 기존 병원 인수, 단일대학이 1개 병원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순천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고 공청회장 인근에서 전남도 의대 공모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대학생과 교수, 언론인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640여만 원에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모두 19억 3천여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5.18 당시 시위 참여와 취재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실태에 대한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주민들은 공사업체가 폐기물을 그냥 두고 가거나 땅에 묻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누가 놔두고 갔는지 역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애꿎은 혈세만 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잔해와 폐전봇대 등 온갖 폐기물이 방치된 고흥 소록도. 이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섞인 슬레이트 지붕도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우리나라는 제거의 모든 과정을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면 조사와 고용노동부 신고, 작업 지침 준수 등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소록도에 있는 슬레이트 잔해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도 2005년도부터는 이거를 성면 함유 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건설 폐기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와 운반업체 등의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5톤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국 고흥구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제외되기 때문에 역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목격담처럼 공사업체가 고의로 버렸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그냥 뭐 자체적으로 불러가지고 계약해서 얼마 줄 테니 이거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처리 역추적이 불가능하죠. 공사 발주처인 국립소록도병원은 풀숲에 가려져 있어 폐기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방치된 폐기물은 예산을 들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도 그 폐기물 버렸다면 바로바로 직원들이 알려서 그 업체 보고 처리하고 하는 거 하고 있어요. 이런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죠. 고흥구는 이번 사태가 소록도를 관할하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며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병원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소록도에 남게 된 폐기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치우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목포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 전남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목포대와 순천대, 초당대 등 전남 지역 7개 대학에서 추진 중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1,000원을 추가 지원해 대학교 부담을 해소하고 전남쌀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특별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개월간 금호타이어 국내외 공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은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습니다. 국경과 장래를 넘나드는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는 30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에선 국내외 대중음악의 전설과 젊은 스타 등 16개 정상급 팀이 무대에 올라 동시대 음악의 진수를 펼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소리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움.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무등산 원효사까지 무대를 넓혔습니다. 세계적인 사운드 디자이너 요시 호리카와와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가 펼치는 사운드스케이프가 개막전 이틀 밤을 수놓습니다. 본격적인 공연 무대는 국내외 대중음악의 전설들이 끌어갑니다. 한국 락의 전설 김창완 밴드와 페르시아 음악의 거장 카이안 칼호르의 무대는 이번 페스티벌의 백미로 꼽힙니다. 기다리고 웃기만 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젊은 스타들의 무대도 관객을 기다립니다. 장르에 묶이지 않는 독보적인 색깔 카디. 청춘의 감성을 노래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듀오 옥상달빛. 국악의 젊은 신성 박다울과 박우재의 검은고 연주도 놓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소리꾼 추다해와 현악 사중주단이 꾸미는 협연 무대 등 국악의 다채로운 확장은 한국 전통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확장된 공간성을 주는 원효사에서 전야제를 열고 그것부터 아마 즐기시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에 알려진 그런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팀들 걸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진 아티스트 반디 밴드의 공연도 축제 기간에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완도 신지면의 4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1층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손님과 직원 등 8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 도로에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민방위 대피 훈련이 7년 만에 실시됩니다. 목포시는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민방위 대피 훈련에 따라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시민들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목포 소방서 사거리부터 연동 사거리 구간에서 5분간 차량 이동을 통제합니다. 또 민방위 대원이라면 누구나 전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피 유도 요원, 이동 통제 요원을 접수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대원은 당해년도 민방위 교육 수료를 인정받습니다. 영안군은 다자녀 가정 청소년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48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를 배부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학원 등 진로개발기관, 서점이나 영화관, 스포츠용품점과 수영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교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타 지역 학교 학생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전시에 활용할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4 남도의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분야는 남도의병 가운데 지정된 의병 10명의 활약상을 그린 스토리와 캐릭터, 웹툰이며 오는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입적한 정각 큰 스님의 사구제가 어제 목포 보현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식 장례법에 따라 치러진 이번 사구제에는 보현정사 스님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장학회를 운영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던 정각 큰 스님은 목포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 87세의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한편 보현정사 2대 주지에는 영산정각원 대표인 도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에 앞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만 4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2대 총선 당시 전남 지역 선거구의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등 모두 1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이 가운데 45명은 검찰 송치, 6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박에 비치한 해충 소독제, 훈중제로 인한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보관하던 훈증제에서 불이 나 선원 8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최근 3년여 동안 훈증제로 인한 사고가 모두 6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훈증제가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화재 위험성이 커진다며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운영합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은 9월 프로그램으로 유리공예 체험과 책을 빌린 뒤 경품 추첨 등 다양한 과정을 마련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송공항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홍보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신안군은 전남도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과 위생 친절 교육, 메뉴 개발, 위생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고소득 허가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득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허가는 3,529곳으로 전년보다 181곳 늘었으며 1억 이상 허가도 2,510곳으로 0.4%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668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흥과 진도, 해남, 신안, 영광 순이었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해남과 신안은 물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수에 힘입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해남군이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한 송지 파크 골프장이 준공됐습니다. 송지 파크 골프장은 7억 원을 투입해 송지면 15,213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 휴게실 등을 마련했습니다. 해남에는 삼산 파크 골프장과 산이 파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이 화산면과 동부권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시작된 곳이 있고요.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고 돌풍과 벼락이 치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최고 체감더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계속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1도, 한평과 영암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32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어도의 낮 기온 32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겠습니다. 한편 해안으로 너울이 일겠고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최고 4m 안팎의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12분입니다. 당분간에도 무덥겠고요. 토요일은 소나기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입니다. 나, 너, 우리가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나누고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운 여성 전문인, 세계에 공헌하는 여성 인재 양성,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스쳐가는 일상 속 오직 당신에게 집중. Spotlight on you. 라이나. 비프라구아퍼에 콰트로 치즈도 하잖아? 그건 치즈 파티라고. 비프라구아퍼에 콰트로 치즈를 더 하라고. 콰트로 치즈 비프라구아퍼. 버거킹. 더 맛있더라고. 하나만 선택하지 마세요. 실용과 스타일 다 가지세요. SUV에 바라던 모든 것,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엄. Turis, anong tulis? Bukan orang Korea. Langsung foto malang. Wah, bisa mengunjungi cara ini. 제이 타고 왔는데요. 뜨기 전인 곳까지 띄웁니다. 제주항공이니까. 가자, 우리에겐 제이가 있다. 도일아, 뭐해? 푸른 꿈을 꾸지. 구도일, 뭐하니? 세상을 바꾸지. 바쁘다 바빠도 내일을 위해. 구도일 can do it. SOE. 당신의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다. LG 퓨리케어 얼음 정수기. 국내 최초 냉동 보관이니까 더 단단하고 오래 시원하고 깨끗하게. 처음 얼음 그대로.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